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주민의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주민이란 일정한 지역에 사는 거주자라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대상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삶의 주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주체라는 의미로 주민의 개념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력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지배와 통치라는 차원에서 권력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삶 속에서 관계와 자율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삶의 주체들이 만들어가는 생산적인 권력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이제 앞서 배운 주체인 주민이 삶의 영역에서 권력을 형성하는 것, 즉 주민이 권력을 만드는 것, 주민 권력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주민 권력이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실행을 통해 해결하는 힘을 말합니다.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선거가 정례화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의 일상 문제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장의 정치가 국가 권력을 바꾸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 변화가 우리 삶의 문제를 바꾸는 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명령을 기다리는 행정의존적인 주민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 권력입니다. 즉 민주주의가 제도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 속에서 확장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힘, 그것이 바로 주민 권력입니다. 주민 권력은 전통적인 권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과거의 권력이 누가 명령하고 누가 복종하느냐의 문제였다면 주민 권력은 주민이 어떻게 함께 권력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과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민 권력의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 권력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힘입니다. 개인적인 능력이나 직책이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고 신뢰를 쌓는 관계 속에서 생겨납니다. 둘째, 주민 권력은 집단적 힘입니다.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론을 형성하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셋째, 주민 권력은 실천하는 힘입니다. 단순히 의견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권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넷째, 주민 권력은 생산적인 힘입니다.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와 관계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즉, 주민 권력은 누가 권력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함께 권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주민이 함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구성하느냐, 형성하느냐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 권력은 어디서, 어떤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국회나 시청 같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삶의 현장입니다. 아파트 회의실, 마을 공원,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 심지어는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이런 일상의 공간에서 주민 권력은 탄생합니다. 이곳에서는 명령이 아니라 토론과 합의, 공동 결정을 통해 힘이 만들어집니다. 주민은 행정의 수혜자에서 문제 해결의 주체로 전환됩니다. 주민 간의 신뢰, 함께 이루어내는 작은 성취의 경험, 그리고 연대의 축적이 쌓일수록 그 관계는 실질적인 권력이 됩니다. 결국 우리 삶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하는 모든 공간이 곧 주민 권력 형성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차원을 좀 달리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민 권력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렇다면 주민 권력과 시민 권력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시민 권력과 주민 권력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 권력은 무슨 뜻입니까? 시민 권력은 법과 제도 그리고 국가 정책 안에서 작동하는 정치적인 힘을 말합니다. 즉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거나 정부 정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행사하는 힘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참여하거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시위나 청원을 하는 것도 모두 시민 권력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 권력은 국가 단위의 큰 문제를 다루고
제도를 바꾸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은 보통 일시적입니다. 선거 때나 특정 사건이 있을 때만 모였다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실제 결정권은 정당, 의회, 행정 같은 제도권이 쥐고 있어서 시민의 의견이 바로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 권력은 종종 감시나 저항의 형태로 작동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 속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시민 권력은 국가를 바꾸는 힘입니다. 법, 제도, 정치 체계를 통해 사회의 큰 틀을 움직이지만 개개인의 일상 문제나 마을의 변화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주민 권력은 나라보다 더 가까운 내가 사는 마을과 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힘입니다. 즉 행정이나 정치가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 문제를 발견하고 논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 쓰레기가 쌓이거나 돌봄이 부족할 때 주민들이 모여 공론장을 만들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 실행하는 것이 주민 권력인 것이죠. 즉 이 권력은 작은 일상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지속적인 힘을 만들어냅니다.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마을 문제 해결 능력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 권력은 일시적인 시위나 청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와 협력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 권력은 위아래가 없는 수평적인 구조입니다. 누가 지시하고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결정하는 관계입니다. 정리하자면 주민 권력은 삶을 바꾸는 힘인 것이죠. 국가 제도나 정당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 하는 노력이자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 권력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선 주민 권력은 민주주의를 제도적 틀에서 실질적인 삶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힘이고 투표나 법률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직접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보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쌓일수록 민주주의는 살아있는 체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 권력은 돌봄 협동조합이나 에너지 협동조합, 지역 재생 프로젝트와 같이 주민 권력은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주민 권력은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조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 권력은 기후위기, 돌봄위기, 지역소멸 같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국가 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주민의 연대와 협력이 없이는 지속가능한 해법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 주민 권력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공동체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힘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별로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간혹 주민주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민주권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주권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주권은 국가체제 속에서 법적인 지위, 즉 국민적 권리의 개념입니다. 반면에 권력은 삶의 현장에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힘을 말합니다. 주민은 국가의 주권자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주민은 생활세계의 권력 형성자입니다. 국가라는 추상적인 존재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국가 운명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인 것이죠. 정치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시민주권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주권이 주민에게 있다는 말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주민은 구체적인 삶의 주체이지 국가라는 추상체의 주체는 아닙니다. 즉 행정이 아니라 공론과 협력, 국가가 아니라 마을과 관계, 정치 제도가 아니라 생활민주주의 속에서 진짜 주민 권력은 자라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민 권력이 제도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다면 주민 권력은 민주주의를 삶의 세계로 확장시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더 이상 언어가 아니라 권력의 실천 속에 있습니다. 주민 권력은 주민을 행정의 대상에서 삶의 주체로 다시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봄, 생태, 지역, 연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21세기형 민주주의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투표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삶 속에서 권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 속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주민 권력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강의가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